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수직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 견해에서 나름대로 목표값들을 조금 계산을 좀 해보는 방식들을 통해서, 뭐 물론 100%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 견해상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설명을 우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특히나 이렇게 수직 급등 랠리를 보내고 있는 종목들은 꺾이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잡히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면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오면 정리는 그때는 꼭 좀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시들 보여드리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름에서 로보틱스 들어가 있잖아요. 뭐 로봇 관련주죠. 뭐 다들 익히들 그건 알고 계시겠죠.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연내 로봇을 좀 출시를 할 거다. 막 이런 기대감이 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이 지금 로봇에 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막 그때부터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막 테스크포스도 뭐 따로 편성을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 지금 진심으로 삼성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뭔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590억 원을 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대기업발이 대단하긴 해요. 그죠? 이게 진짜 조금 투자를, 물론 삼성 입장, 적은 돈 아니죠. 590억은 적은 돈 아닌데,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투자를 했다, 대기업이 뭘 해줬다라는 투자를 하고 뭔가 밀기 시작을 했다, 약간 이런 분만 불어도 많은 종목들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휴림 로봇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경제를 뭔가 이끌어가는 것들, 그리고 막 주식시장에서도 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들을 보면은 대기업들이랑 좀 연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강력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얘는 근데 뭐 우선은 뭐 투자를 받고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뭐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뭐 적자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로 좀 돌려놨나요? 별도로 봤을 때. 돌려놨네. 올해는 그래도 흑자로 돌려놓은 거 보니까 이제 슬슬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영업 적자가 나더라도 면제부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지간하면은 흑자로 돌려놓고 계속 좋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 이슈 내용들이랑 재무 내용들은 뭐 이 정도 가볍게만 살펴보고, 오늘 메인은 이 얘기가 아니니까 이 다음 패턴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제가 경험상 느낌을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슬슬 한 번은 꺾였다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이게 간혹 앞전에 이렇게 횡보 파동을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횡보 파동을 지금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 파동이 지금 하나로 다 자리를 잡은 거고, 여기에 이제 1층 주춧돌을 쌓은 겁니다. 우리 건물로 치자면 이제 아파트 1층을 쌓은 거예요. 아파트 1층을 여기서 쌓아놓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층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2층을 쌓은 건데, 우리 아파트들 막 생각을 해보면 1층은 완전 막 쬐끄만하고 2층은 막 이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층간이 거의 흡사하게 뭐 1mm 정도 차이씩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뭐 1mm보다는 좀 크겠죠. 그렇겠지만 이게 층간의 크기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1층만큼 지금 2층을 다 쌓아둔 상황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1층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저가서부터 이 고점까지 한 120% 정도 됩니다. 상승이 나왔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지금 딱 12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번에 요 밑에서 움켜놨다가 이렇게 움크러 들었다가 힘을 모았다가 돌파하기 만들면서 이런 분출 슈팅이 나온 것들은 1차적으로는 첫 번째 목표 지점에는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고 우선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돌파를 한다면은 이제 3층을 쌓으러 가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약간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되면서 조정을 한번 꺾을 수는 있는 타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빅텍 같은 이런 종목도 될 수 있겠죠. 생각나는 게 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보면은 이게 비슷한 층 크기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박스 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만들어 놨던 파동만큼 보통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움직였던 게 200%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움직인 게 160%거든요. 뭐 물론 약간씩 차이는 나긴 나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거 뭐였나요? SK,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SK, 잠시만요. 밑으로 내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SK 케미칼. 예, SK 케미칼.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앞전에 층계 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파동이 그대로 꽂히게 된 거예요. 이 참 큰 파동을 하나로 놓고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 상승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층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동이 넘어가고 나서 수직 랠리를 보낼 때는 보통은 아래층에서 움직였었던 만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인 만큼 지금 120%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추가적으로 무작정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저라면 좀 챙겨 놓는 타입이라서 저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분할 매도 해가면서 절반씩을 좀 챙길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의 분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꺾었다 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100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간중간 분할 매도 한다라고 봤었을 때 3층을 못 가더라도 최소한 안전빵은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좀 정리를 해나가는 관점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크게 올라가는 애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결국 중간중간 한 번씩 꺾고 갑니다. 근데 이런 급등주의 특징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거기서 꺾여버려요. 뭐 당장 지금 이 베트남 개발일 이것도 제가 이 당시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 급등을 쏘다가 탄력이 죽기 시작하면 멈추면 그때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중간 분할 챙겨놓고 확실히 꺾이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좋은데 그럼 어떤 패턴이 나와야지 이 정리 관점으로 보는 게 좋냐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꺾이면 안 되는데 꺾였을 때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고 꺾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올라올 때 이 구간을 반드시 넘어가줘야 됩니다. 저점을 그리고 이탈시키려는 움직임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급등주는 특히나 올라갈 때 절대로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한번 꺾었다 간 자리를 절대 깨지 않고 올려요. 뭐 예시를 들면은 우리 뭐 KH 필록스 급등 종목들은 뭐 몇 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릴게요. 올라갈 때 살펴보면 이렇게 급등을 쏴버립니다. 이렇게 급등을 쏴요. 쏘고 나서 어디서 꺾죠? 여기서 꺾는단 말이에요. 꺾고 나서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탄력이 슬슬 죽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예요. 그 이후부터는 움직임이 더 크게 못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파미셀 이런 것도 볼까요? 옛날에 또 파미셀도 급등이 전초적인 종목이었죠. 급등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꺾었다가 올라갔다 꺾었다가 올라갔다 하다가 이 앞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크게 못 올라가고 뭔가 탄력이 둔화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뭐 또 봅시다. 뭐 아이텍 옛날에 아이텍 반도체였는데 지금 아이텍으로 바뀐 건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않고 올라가야 되고 한번 꺾었다가 올라왔다가 슬슬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한번 멈췄던 자리들이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요. 그래서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슬슬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효과만 잡아드린 거지. 움직이다가 약간 둔화가 되고 꺾이기 시작을 한다. 이런 그림으로. 그러면서 이 저점을 이탈시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아까 봤었던 베트남 개발도 제가 이 당시에 찍었던 게 저 예시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똑같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번 찍고 떨어졌어요. 다시 반등 나오고 제가 요 시점에 딱 찍었습니다. 날짜도 기억해요. 10월 20일쯤이었나?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 채널 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 거예요. 요 당시에 이제 여기를 살려줘야 된다.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흐름 진짜 꺾일 수 있다. 여기는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저점은 절대 깨트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급등주는 더더욱. 그래서 깨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역시나 꺾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추세로 가져가신다. 어차피 고점에 파는 건 힘들어요. 고점에 파는 건 힘든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예상해 보건데 이 정도면 많이 나왔겠거냐고 팔고 나서 보니까 고점인 경우들은 있어도 정확하게 여기가 고점이다라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움직임이 슬슬 만약에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다가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더 추가로 못 치고 여기를 꺾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너뜨리면 뭐 이제 4만 원까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그림들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 있잖아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쳐주겠죠. 쳐주는데 이제 여기를 더 돌파를 못 해주고 돌파해주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마지노 라인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깨지면은 그냥 바로 던진다. 뭐 자동 매매에 걸어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보는 거고요. 진짜로 이제 못 올라가고 꺾이기 시작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혹시나 한번 이렇게 더 쳐주고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어깨 정도는 되는 위치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안 깨는지만 확인을 좀 하시면서 뭐 추세로 더 가져가시더라도 최소 라인들을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대처 라인들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밑에서 모았던 힘들이 분출이 나왔다. 충분히 이제 슬슬 고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영역에, 첫 번째 영역에 도달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이어서 더 나오지 못하고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멈추기 시작하면 거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의 그림들, 뭐 이렇게 봉우리를 2개 만들고 아래를 깬다라고 하든지,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뭔가 저점을 만들어 놨다가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던지는 게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좀 팔고서 잘 나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한번 살펴봤고요.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